최근에는 뭐 UTM이라고 해서 방화벽에 이 방화벽의 위치 자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망, 인트라넷이면 인트라넷, 내부망, 그 다음에 외부망, 인터넷, 아니면 서버팜 내에 뭐 인터넷 DMZ 같은 경우는 인터넷, 그 다음에 실제 서버팜, 그리고 내부 서버팜, 이렇게 중간에 경계에서 이제 모든 트래픽을 지나다니게끔 만들어 놓고 거기에 방화벽이라는 제품을 놓고 접근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위치에 보통 네트워크 보안 기능을 하는 다른 기능들을 다 요구를 하게 되죠. 뭐 방화벽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접근 제어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거기에 이제 IPS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뭐 인터넷상에 주고받는 어떤 바이러스 정보를 쳐다본다든지 뭐 스팸 정보를 쳐다본다든지 아니면 URL 필터링을 한다든지 특정 이제 응용 L7 기능까지 쳐다봐서 이런 특정 사이트 같은 경우를 막는다든지 뭐 이런 기능들도 애드온을 시킬 수가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을 같이 제공하는 장비들을 UTM 장비, 그리고 이제 VPN 기능까지, VPN은 아직 제가 확인 안 올렸는데 VPN 기능까지도 제공하는 형태, 그걸 UTM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뭐 차세대 방화벽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뭐 기존의 그런 이제 IP 베이스에서 동작을 시키던 거에 추가적으로 보안적으로 더 ID 베이스, AD랑 연동해서 얘는 사용자 베이스로 뭐 필터링을 할 수 있다라든지 뭐 그런 기능까지도, 그다음에 HTTPS도 까서 뭐 쳐다본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런 기능들까지도 더 넣어서 이제 차세대 방화벽이라고 이제 트렌드를 잡고 있죠, 밴드들이.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운영하는 관점에서 이제 구축과 운영 관점으로 보면 기능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네트워크 보안 장비이긴 하지만 네트워크 담당자들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냐?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장비들에서 네트워크 업무를 하시다 보면 운영하는 관점에서 나 어디에서 어디로 접속이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이런 이제 요청들이 오거든요. 이제 그런 요청들이 왔을 때 뭐 대부분의 이제 만약에 네트워크 단위로 이 사용자들이나 이 그룹 특정 장비 뒤에 붙어 있는 유저들이 다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 사이에 네트워크 장비장애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의심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옆에 사람은 되는데,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다른 사람은 되는데 자기만 안 돼요. 특정 어플리케이션만 안 돼요.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그게 지나갔는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뭐 방화벽 일단 로고 중간에 방화벽이 있는 경로상에 방화벽이 있는 구간이라고 하면 방화벽 로고를 보면 가장 먼저 알 수가 있거든요. 얘에 대한 지나가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나가는 길목상에서 룰을 쳐다보고 허용이 됐으면 허용이 됐다, 아니면 디나이가 됐으면 디나이가 됐다는 로고가 났기 때문에, 예. 그 로고를 보고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방화벽이라는 제품이 실제 네트워크 담당하시는 운영하시는 분들도 자주 봐야 되는 중요한 장비고요. 그게 아니면 매번 이제 뭐 와이어샥이나 뭐 이런 툴을 써서 캡처를 해야 되죠. 예. 일반적으로 라우터나 스위치들, 뭐 최근에 나온 장비들은 그런 것까지 지원하는 제품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 예전 장비들은 그런 정보들을 안 남기기 때문에 라우터나 스위치는 지나가면 땡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 장비의 운영하는 관점에서도 중요하고요. 또 당연히 경로상의 접점, 어떤 망대망이라는 관점에서 위치를 하기 때문에 얘가 문제가 생긴다, 장애가 난다 라고 했을 때 그 임팩트가 매우 크죠. 예. 그래서 이제 이중화 구성이 기본이고요. 방화벽 같은 경우는 이중화에 대한 방식도 예전에는 이제 매우 복잡했는데 최근에는 HA 구조로 매우 심플합니다. 예. 액티브 스탠바이를 많이 쓰죠. 좀 지워볼까요? 예. 요 구성이라고 하면 예전에 이제 그 액티브 스탠바이가 안 될 때는, 그 액티브 스탠바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 스펙 성능 관점에서 보면 한 대가 모든 이제 트래픽들을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방화벽들이 보통 서버 베이스의 제품군에 올라가다 보니까 네트워크 장비랑 다르게 이제 X86이나 이런 서버 OS를 왜 이제 응용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이제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능이 실제 뭐 인터넷 관문에 있는 방화벽 같은 경우는 한 기업들 사용자들의 인터넷 억세스 존에 트래픽을 다 받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이제 성능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걸 이제 분산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L4를 양단에 두고 서비스를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방화벽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스펙이 안 돼서 이제 그런 경우는 지나간 정보하고 돌아오는 경로를 일치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FLB라는 형태로 양쪽에 방화벽을 서포트할 수 있게 L4를 집어넣고 그때 구조를 간단히 그리면 L4 방화벽을 이렇게 늘려갈 수 있게 그리고 L4 이렇게 붙였죠. L4 그래서 방화벽은 늘릴 수 있는데 문제는 L4가 또 이중화를 안 해놓으면 L4가 장애나면 어떻게 되죠? 모든 서비스가 안 되죠. 그러다 보면 또 L4를 또 이중화를 해요. 그럼 또 방화벽이 또 인터페이스가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잘 안 죽는다는 L2 같은 걸 또 놓고 L2도 이중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막 붙이고 구성이 난리도 아니었죠. 오히려 장애 포인트만 무지하게 늘어난 형태. 그러다가 이 CPU 스펙들이 좋아지면서 방화벽 업체들이 이제 고성능의 장비들을 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HA 액티브 스탠바이의 단순한 구조가 대부분이죠. 액티브 스탠바이는 보통 이렇게 네트워크를 펼쳐서 구성을 합니다. 같은 네트워크상에서 이중화를 시켜놓고 얘 이중화는 라우터의 이중화하는 방식하고 경로를 잡아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로직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다른 시간에 아마 뭐 VRRP라든지 기본적인 이중화 게이트웨이 이중화 프로토콜 그다음에 뭐 시스코가 가지고 있는 HSRP라든지 뭐 이런 기능들을 수행하는 역할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의 기능이 있어야 되죠. 어떤 거? 뭐 예를 들어 세션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왜냐면 여기에 지나다니던 트래픽들에 대한 세션은 액티브라고 하고 이걸 스탠바이라고 하면 지나가는 정보가 얘가 뭐 문제가 생겨서 테이크오버가 됐을 때 얘한테 돌아오는 트래픽들도 올 수 있잖아요 사실. 미리 이 양쪽 존에 위치되어 있는 세션 정보가 엄청나게 많을 텐데 걔를 그대로 살려주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세션 테이블을 공유하는 기능들 뭐 추가적으로 실제 단순히 액티브 스탠바이를 넘길 때 뭐 그거는 이제 VRRP를 말씀드릴 때도 설명을 드릴 때도 얘기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 방화벽 업체들이 추가적으로 이런 걸 좀 더 튜닝을 해가지고 뭐 양쪽에 붙어있는 게이트웨이가 정상 인지까지를 확인한다든지 상태 정보를 더 확인하는 거죠. 얘네 간의 어떤 별도의 테이블 서로 통신할 수 있는지를 더 체킹을 하는 거죠. 얘 데몬 상태가 더 정상인지 뭐 이런 걸 더 보고 하는 형태로 업체별로 아마 이름을 만들어서 무슨 프로토콜이다 라고 뭐 클러스터링 방식이다 뭐 이런 형태로 이야기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너무 기니까요.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요. 방화벽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간단한 기능하고 어떤 뭐 스펙 그 다음에 구성 방식 그 다음에 운영 관점에서 뭐 봐야 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뭐 시간이 되면 좀 더 자세한 어떤 사례 같은 것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